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예전보다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랫동안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 문득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치기엔 그 안에는 우리가 평소에 좋다고 믿고 먹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숨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평소 익숙하게 복용하는 비타민 중에서도 오히려 다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다리 힘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과도한 단 음식 섭취가 다리에 주는 위험. 여러분, 요즘 다리가 쉽게 피곤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몇 시간 걸어도 끄떡없던 다리가 요즘은 조금만 서 있어도 아프고 지치는 느낌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증상에 달콤한 음식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젊었을 때는 케이크 한 조각, 달콤한 과자 몇 개쯤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염증 반응도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관절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과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근육세포가 제대로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근육은 점점 힘을 잃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네 하고 느끼셨다면 단 음식이 한몫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단 음식은 체중 증가를 부추깁니다. 나는 별로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이 찔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바로 설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다리, 특히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몸무게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는 무려 3-4kg의 추가 압력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리가 아프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셋째,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근육은 회복이 느리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걷기조차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단 음식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빈 칼로리를 먹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배가 부른데 몸속 근육은 굶주리고 있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영양소까지 부족하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려면 빈 칼로리보다 진짜 영양을 채워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 파는 시판 디저트나 과자들은 단순히 설탕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색소, 방부제, 인공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체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면역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관절이 붓고 다리가 저리고 근육이 쉽게 뭉치게 되는 것이죠. 달콤해서 잠깐은 행복했지만 결국은 다리 힘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단 음식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달콤함은 필요하지요. 다만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공설탕 대신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즐긴다든지
집에서 설탕을 줄인 수제 디저트를 만들어 드신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사과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먹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먹는 한 조각의 케이크가 내일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오늘의 작은 좋은 선택이 내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을 선물한다는 것도요. 우리는 여전히 달콤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달콤함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2. 튀긴 음식이 다리에 미치는 악영향. 여러분, 살면서 튀김을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지요. 갓튀긴, 감자튀김, 바사치킨, 고소한 도넛 한입하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곤 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도 금세 소화가 되고 큰 탈이 없었지요.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튀긴 음식이 우리 다리 건강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첫째,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근육과 관절에 염증이 쌓이면 다리가 뻣뻣해지고 아프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처럼 하루 종일 쓰는 관절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무거울까 하고 느끼셨다면 어쩌면 점심에 드셨던 튀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튀긴 음식은 혈액순환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튀긴 음식의 지방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 속을 좁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쉽게 저리고 무거워지고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셋째,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혈액이 다리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결국 근육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쉽게 약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튀긴 음식 한 접시가 다리의 피로와 무거움을 초래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튀긴 음식은 대체로 영양가는 낮고 칼로리는 높습니다. 맛은 있지만 정작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이나 단백질, 미네랄은 거의 들어있지 않지요. 배는 부르지만 몸속 근육은 텅 비어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영양소 없이 칼로리만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늘고 무릎과 발목에 가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 결과 다리가 점점 더 쉽게 지치고 약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튀김 요리를 드신 뒤에 다리가 무겁고 둔한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먹어서 배부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과 혈관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것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튀긴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튀김 대신 오븐에 구운 요리나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기름에 담가 튀기지 않고도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훨씬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지금 튀긴 음식 한 입이 내일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오늘의 조심스러운 선택이 내일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 삶을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3. 흰빵이 다리에 미치는 숨은 영향. 여러분,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흰빵을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커피 한 잔 곁들이면 그야말로 작은 행복이 찾아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흰빵이 우리 다리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흰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정제 과정에서 원래 곡물에 들어있던 섬유질과 중요한 영양소들이 거의 모두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흰빵은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빠른 탄수화물로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는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서 이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근육에 제대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를 잃은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약해지지요. 특히 다리 근육은 매일 사용하는 만큼 변화가 더욱 빨리 나타납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퍽퍽해하고 느끼신다면 아침에 드셨던 흰 빵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흰 빵은 섬유질이 부족해서 소화는 빠르지만 금방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먹고 난 뒤에도 금세 다른 간식을 찾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먹다 보면 체중이 늘고 다리에 가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같은 관절들은 체중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만 무리를 해도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흰 빵은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소실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의 안정성과 균형 감각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흰 빵을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것들입니다. 버터, 잼, 크림치즈 등은 대부분 고지방 고당분 식품입니다. 이 조합은 칼로리는 높이고 영양가는 낮춰서 다리에 가는 부담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아침 식사 같지만 몸속에서는 다리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흰 빵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밀빵이나 귀리, 아마씨, 호밀 등으로 만든 천연 곡물빵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빵들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와 회복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곁들이면 한 끼 식사가 다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에너지원으로 변합니다. 입맛도 만족시키고 다리도 가볍게 해주는 멋진 선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아침 한 끼가 내일 내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흰 빵 대신 통밀빵을, 버터 대신 아보카도를, 잼 대신 바나나 한 조각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여러분의 다리가 10년, 20년 후에도 힘차게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4. 술이 다리에 미치는 숨은 해로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시며 술을 즐기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지요? 친구와의 모임에서, 가족과의 특별한 날에, 또는 쓸쓸한 날 홀로 술 한 잔 기울이며 위로를 삼았던 순간들. 술은 우리의 삶에 추억과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지금 그 한 잔이 우리 다리 건강에는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을 때만큼 알코올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을 마셔도 몸의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것이지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영양소 흡수입니다. 알코올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근육과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약해지고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다리 근육이 힘을 잃고 넘어지거나 골절될 위험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술은 근육 회복을 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조금 무리해서 오래 걸었다면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었겠지요.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회복 속도가 훨씬 늦어집니다. 근육이 피로를 풀지 못하고 쌓이면서 다리가 늘 무겁고 지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술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는 탈수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다가 쥐가 나거나 다리가 뻣뻣해서 걷기가 불편해지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술이 간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조직 재생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술을 자주 마시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과 조직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통증이나 무거움이 쉽게 찾아옵니다. 또한 술은 체중 증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술은 보기보다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주, 맥주, 와인 모두 마시면 마실수록 뱃살이 늘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늘어난 복부 지방은 다리 관절에 추가 부담을 주고 무릎 통증과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술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쌓이면 근육은 힘을 잃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움직임은 둔해집니다. 결국 몸이 무겁다, 다리가 쑤신다, 걷는 게 귀찮다는 느낌이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끔 특별한 날, 한두 잔 정도 가볍게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술을 찾거나 습관처럼 마시는 생활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어젯밤 술자리를 가지셨다면 오늘 아침 몸이 무겁고 다리가 찌뿌둥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교훈 채널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한 잔 줄이는 선택이 내일 더 가볍게 걷는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5. 가공육이 다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여러분, 아침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 조리하기 간편하고 맛도 좋으니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되었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편리함 뒤에는 우리 다리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가공육에는 대부분 소금과 화학적 보존제가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첫째, 소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몸이 붓게 만듭니다.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며 걸을 때마다 짓눌리는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 과도한 나트륨 때문입니다. 하루의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무심코 섭취하게 되니 혈압이 올라가고 다리 혈관 건강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육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 부위에 염증이 쌓이면 다리 통증과 강직감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뻣뻣하거나 젖발을 디딜 때 아찔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제 먹었던 햄과 소시지가 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가공육은 포화지방 함량도 높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결국 다리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지요.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유, 바로 이런 잘못된 식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 같은 화학 물질들은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근육 회복이 더딥니다. 결국 다리는 점점 더 무겁고 쉽게 아프고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가공육은 단백질 공급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좋은 품질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이 불균형하고 근육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곧 독립성과 직결되는데 이런 식습관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선택만으로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 대신 닭가슴살을 찢어 샌드위치에 넣거나 베이컨 대신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곁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이나 구운 생선을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다리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몸 전체를 훨씬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리는 곧 우리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걷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힘. 그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삶의 교훈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6. 인스턴트 라면이 다리에 미치는 조용한 위협. 여러분, 바쁘거나 귀찮을 때 한 번쯤은 끓여 먹었던 인스턴트 라면, 아마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간편하고 빠르고 무엇보다 익숙한 맛이 있어서 끓이기만 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그런 음식이지요. 하지만 60세를 넘긴 지금 이 익숙한 한 그릇이 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째, 인스턴트 라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면을 사용합니다. 이 밀가루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거의 제거된 상태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면 근육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리 근육은 특히 민감해서 혈당 변화에 따라 힘이 빠지거나 쉽게 지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면 한 그릇 먹고 나면 괜히 몸이 더 무거워하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둘째, 라면의 국물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도한 소금은 우리 몸에 수분을 가두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지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결국 다리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셋째, 라면에는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방부제, 인공색소, 조미료 등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염증이 쌓이면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염증이 어느 순간 큰 통증과 움직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잘 낫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탄만은 아닙니다. 넷째, 인스턴트 라면은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근육과 뼈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탄수화물과 지방만 풍부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잠깐 올라가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고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인스턴트 라면은 칼로리는 높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질 좋은 연료는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 엔진은 계속 돌려야 하는데 제대로 된 기름을 넣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소진되고 특히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약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특별히 라면이 당길 때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즐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라면 국물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삶은 채소나 두부, 달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비타민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인스턴트 라면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신선한 채소,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기반으로 식단을 꾸리면 우리의 다리는 훨씬 더 가볍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리는 곧 우리의 발걸음, 삶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일 더 멀리,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작은 선택 하나를 현명하게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삶의 교훈 채널은 늘 여러분 곁에서 작지만 소중한 건강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7. 산업용 케이크가 다리에 미치는 조용한 해악. 여러분,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마다할 사람 많지 않겠지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달래고 싶을 때 부드럽고 촉촉한 케이크 한 입은 참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케이크들, 그 편리함과 맛 뒤에는 우리 다리에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산업용 케이크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몸속에서는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고 결국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근육 에너지 공급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다리 근육처럼 매일 사용하는 부위는 이런 혈당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당이 급변하면 근육이 쉽게 지치고 무거워지며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케이크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제품의 맛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지만 우리 건강에는 독과도 같습니다. 이 지방은 혈액 속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다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근육이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무겁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이유,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용 케이크에는 각종 인공색소, 방부제, 안정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에 만성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다리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는 느낌, 무릎이 욱신거리는 증상은 바로 이런 지속적인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첨가물들은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또한 산업용 케이크는 열량은 높지만 정작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처럼 근육과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몸을 지치게 만드는 공허한 칼로리 덩어리인 셈입니다. 이렇게 빈약한 영양을 반복해서 섭취하다 보면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짧은 거리도 걷기 버거운 느낌이 드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달콤한 즐거움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소소한 기쁨도 필요하지요. 다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통밀가루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직접 케이크를 구워보세요. 설탕 대신 바나나나 꿀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고 버터 대신 좋은 오일을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건강한 케이크는 단순히 몸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손수 챙기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 됩니다. 입도 행복하고 몸도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또 조금씩 자연스러운 단맛에 입맛을 들이면 인공적인 달콤함에 대한 의존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한 조각의 선택이 내일 내 걸음걸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1년, 5년, 10년 뒤 여전히 튼튼한 다리로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이 그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8. 가공치즈가 다리에 미치는 예기치 못한 해로움. 여러분, 치즈는 오랫동안 고급 음식이자 풍미 있는 간식으로 사랑받아왔지요. 특히 요즘엔 빵 위에 얹어 먹거나 간단한 간식으로 슬라이스 치즈 하나 꺼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흔히 파는 가공 치즈들, 예를 들어 가공 슬라이스, 스프레드 치즈, 녹인 치즈 같은 제품들, 이 우리의 다리 건강에 은근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첫째, 가공 치즈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수분을 밖으로 잘 내보내지 못해 다리나 발이 잘 붓고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듭니다. 요즘 다리가 자주 붓는다거나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낀다는 분들, 혹시 매일 슬라이스 치즈를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나트륨은 혈압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 다리 근육의 영양과 산소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게 만듭니다. 둘째, 가공치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류를 느리게 만들어 근육이 필요한 영양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하죠. 결과적으로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혈관 건강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쉽게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치즈들엔 인공 첨가물, 예를 들면 인산염, 방부제, 색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산염은 체내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흡수가 잘 안 되면 근육은 자주 뭉치고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경험도 잦아집니다. 또한 관절 주변이 뻣뻣하고 불편해지는 느낌도 함께 나타납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치즈는 단백질이 거의 없거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진짜 치즈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사실은 치즈처럼 보이게 만든 치즈 유사품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한 다리를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지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즈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치즈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공 치즈 대신에 리코타, 고티지, 모짜렐라처럼 신선한 천연 치즈를 선택해 보세요. 이들 치즈는 나트륨 함량도 낮고 첨가물도 적으며 단백질 함량도 더 높습니다. 특히 통곡물 빵과 함께 먹거나 과일과 곁들여 드시면 훨씬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여러분,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곧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가볍고 튼튼한 다리, 뻣뻣함 없는 자유로운 움직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고른 치즈 한 조각이 내일 내가 얼마나 편하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것이지요.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우리 함께 더 가볍고 자유로운 내일을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9. 공장제 아이스크림이 다리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악영향. 여러분,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입은 정말 달콤한 행복이지요. 심지어는 추운 겨울에도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면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즐기는 이 공장제 아이스크림, 특히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 제품들은 우리의 다리 건강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용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다량의 정제 설탕과 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면서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결과로 다리 근육은 쉽게 지치고 무거워지고 힘이 빠진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한 번쯤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뒤 몸이 괜히 늘어지거나 피곤했던 기억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둘째,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포화지방은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 다리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리 근육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더욱 중요한데 무심코 즐긴 한두 스푼의 아이스크림이 이 소중한 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 산업용 아이스크림에는 다양한 화학 첨가물, 색소, 안정제, 인공향료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만성염증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증가시킵니다. 다리가 묵직하거나 저리 찬 느낌이 잦아진다면 이런 인공 첨가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열량이 높은 반면 실제로 몸을 살리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콤한 빈 칼로리 덩어리인 셈이지요. 아무리 맛있어도 이런 음식이 반복되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일상 속에서 걷기조차 귀찮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속 설탕과 지방은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뱃살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하체, 특히 무릎과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게 됩니다. 이 부담은 걷기, 서 있기,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만듭니다. 단순히 살이 찐다는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을 평생 끊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소소한 기쁨도 삶에 꼭 필요하지요. 다만 선택을 조금만 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로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이나 설탕 함량이 낮은 천연 아이스크림을 선택해 보세요. 아니면 집에서 직접 바나나 요거트로 만든 건강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재료로 만든 디저트는 입맛도 만족시키고 다리 건강도 지키는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가끔은 시원한 맛을 누리면서도 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입의 달콤함이 내일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고 가볍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한 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10. 밀크 초콜릿이 다리에 미치는 달콤한 함정. 여러분,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은 때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초콜릿 맛에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아마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겨 찾는 이 밀크 초콜릿, 특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 밀크 초콜릿은 우리 다리 건강에 은근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째, 밀크 초콜릿에는 정제된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후 다시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급격한 혈당 변화는 근육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방해하게 되고 특히 매일 무거운 몸을 지탱하는 다리 근육은 금세 힘을 잃고 쉽게 지치됩니다. 초콜릿을 먹은 직후에는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오는 무력감은 오히려 다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둘째, 밀크 초콜릿에는 포화지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다리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가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지방의 영향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셋째, 우리가 흔히 먹는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낮고 대신 각종 첨가물과 설탕, 인공향료가 많습니다. 카카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좋은 항산화 성분은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만 잔뜩 들어있게 됩니다. 만성 염증은 근육과 관절을 약하게 하고 다리의 통증과 무거움을 부르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밀크 초콜릿을 자주 섭취하면 복부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를 넘어서 체중 증가를 통해 다리와 무릎, 발목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무릎 통증, 발목 부종,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콜릿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콜릿은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당히 즐기기만 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조금씩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두 조각 정도 천천히 녹여 먹으며 향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달콤함도 즐기고 다리 건강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입에 넣는 작은 한 조각이 내일 내 발걸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줄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이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해나가실 수 있도록 늘 따뜻하게 곁에 서 있겠습니다. 11. 통조림 식품이 다리에 미치는 조용한 악영향. 여러분, 통조림 식품은 참 편리하지요. 힘들게 장을 보지 않아도 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바쁜 날 한 끼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조림 식품이 우리 몸, 특히 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통조림 식품에는 상당한 양의 나트륨, 즉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많이 첨가되다 보니 한 번 섭취하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기 쉽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나 발이 쉽게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후가 되면 신발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남는 경우가 있으셨다면 식탁 위의 통조림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통조림 식품에는 다양한 화학 첨가물, 방부제, 색소, 감미료 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부추기고 근육과 혈관의 건강을 서서히 해칩니다. 염증이 쌓이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결국 다리 전체에 무게감과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요즘은 별로 걷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무겁다 하고 느끼셨다면 바로 이런 숨은 원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통조림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소중한 영양소들은 제조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빈칼로리와 나트륨, 첨가물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거의 공급받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다리는 힘을 잃어갑니다.
또한 통조림 식품의 일부 캔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이 알루미늄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계와 근육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누적되면 다리 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작은 턱이나 계단에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조림 식품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를 기본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채소나 냉동 과일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가염 제품이나 최소한의 첨가물만 사용한 건강한 통조림도 나오고 있으니 꼼꼼히 라벨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리는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걷고, 서고, 삶을 누리는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다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늘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독립적인 걸음을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모여 내일을 더욱 가볍고 힘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지혜롭게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12. 과자와 가공 스낵이 다리에 미치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진실. 여러분, 간식 시간이 되면 무심코 손이 가는 게 있지요. 바로 포장만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자나 가공 스낵들입니다. 달콤하거나 짭짤한 맛에 바삭한 식감까지 더해지니 드시고 나면 입은 즐겁고 기분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과자와 스낵들이 우리 다리 건강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꼭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자와 스낵에는 설탕, 소금,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탕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혈당의 급변을 일으키고 그 결과 다리 근육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쉽게 지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 조절을 방해해 다리를 쉽게 붓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인공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만성염증을 유발해 근육을 약하게 만들며 관절의 통증과 강직감을 남깁니다. 둘째, 이런 스낵류는 대부분 빈 칼로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는 부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면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걷는 것도 점점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가공 과자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 색소, 향료, 방부제 등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무릎, 발목, 종아리 같은 다리 부위에 이러한 염증이 쌓이면 통증, 붓기, 무거운 느낌이 자주 나타나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요즘 다리가 퍽퍽하고 오래 못 걷겠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간식거리들을 한번 돌아보실 때입니다. 또한 이런 과자들은 식욕을 더 자극해서 먹어도 만족이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먹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체중은 늘어나고 늘어난 몸무게는 고스란히 다리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결국 무릎과 발목에 가는 부담은 커지고 관절염이나 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과자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나 무가당 말린 과일, 통곡물로 만든 수제바 같은 간식을 준비해 보세요. 입도 만족시키고 몸에도 이로운 영향을 주는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식사 사이에 허기를 느끼기 전에 미리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을 챙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배고픔에 무심코 과자를 찾는 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가볍게 넘기는 간식 하나가 내일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 수도 반대로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이 늘 건강한 쪽으로 향하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곁에 있겠습니다. 13. 조미료와 MSG가 다리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위험.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조리 시간을 줄이려고 시판 조미료를 한 스푼 툭툭 넣어 쓰는 경우 많으시죠. 국물 맛을 깊게 내고 음식 맛을 감칠맛 있게 만들어주니 요리하기도 쉽고 먹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되는 조미료, 특히 그 안에 숨어있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우리 다리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MSG는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우리의 신경계, 특히 근육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MSG에 대한 반응도 커집니다. 가끔 이유 없이 다리가 저릿하거나 무겁게 느껴지거나 작은 떨림이 생기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그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식탁에 올라오는 조미료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MSG는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이 뻣뻣해지고 다리 근육이 무겁고 약해지는 느낌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염증은 근육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관절 주변 조직을 약화시켜서 결국 걷는 것조차 점점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 체내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 부종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다리까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근육이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쉽게 피로해지고 조그마한 활동에도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MSG는 식욕을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킵니다. 덕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 결과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과 발목, 종아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서 다리의 통증과 무거움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MSG가 숨어있는 조미료 한 스푼이 내일의 발걸음을 무겁고 둔하게 만드는데 한몫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음식 맛을 살리고 싶을 때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마늘, 양파, 생강, 파, 레몬즙 같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재료들은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몸에도 이롭고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에 간을 할 때는 소금을 줄이고 천연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조리법으로 바꿔나가면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차게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식탁 위에 올라가는 한 스푼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작은 노력이 내일 더 자유롭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과 내 다리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4. 비타민 A 과다 섭취가 다리에 미치는 조용한 해악. 여러분,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눈 건강에 좋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진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비타민 A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우리 다리 건강에 은근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근육통과 관절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야 몸이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절해줬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의 대사 능력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나타내고 근육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허벅지나 종아리가 아프고 뻐근하다고 느끼신다면 혹시 드시고 있는 영양제나 비타민 보충제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A 과다 섭취는 다리 근육의 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과다하면 우리 몸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부족해지면 근육은 쉽게 지치고 경련이나 쥐가 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작은 오르막길도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숨은 비타민 과잉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비타민 A가 과다하게 쌓이면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리뼈와 고관절 같은 부위는 매일 우리의 체중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다한 비타민 A는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넘어져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부딪혀도 금방 아프다는 느낌.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또한 비타민 A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아 쉽게 배출되는 비타민 C와는 달리 몸 안에 축적되기 때문에 한번 과다하게 쌓이면 해독하거나 빠르게 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충제를 별 생각 없이 계속 복용하는 경우 모르는 사이에 독성 수준까지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A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타민 A는 여전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자연식품을 통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 호박, 달걀 노른자, 간 같은 식품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비타민 A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따로 드셔야 할 경우라면 꼭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필요량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복용하는 한 알의 영양제도 때로는 내 몸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리는 매일 우리를 지탱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내일도 힘있게, 가볍게 걸을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을 오래도록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따뜻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현명하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5. 비타민 D 과다 섭취가 다리에 미치는 숨은 위험. 여러분, 비타민 D는 요즘 특히나 많이 강조되는 영양소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다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비타민 D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코칼슘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다리에 쥐가 잘 나며 움직일 때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칼슘 농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다리가 무겁거나 조금만 걸어도 쥐가 나고 아픈 경험을 하셨다면 혹시 비타민 D 섭취량이 과하지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D 과다 섭취는 근육과 힘줄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되는 연부조직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종아리, 허벅지 같은 다리 부위는 움직임이 많은 만큼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과 힘줄이 딱하게 굳으면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고 다리의 유연성과 탄력이 떨어져 걷기조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다리가 잘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컥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 점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쉽게 축적됩니다. 한번 과다 섭취하면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독성 수준에 이를 때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 신장 기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체내 수분 조절이 어렵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부종이 생기고 근육 피로가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 과잉은 심리적인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로감, 무기력함, 심지어는 근육통과 함께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다리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일상생활의 작은 움직임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당한 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적당히 쬐는 것, 그리고 연어, 고등어, 계란, 버섯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비타민 D를 천천히 보충하는 것입니다. 보충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검사를 통해 현재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도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심코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가벼운 발걸음을 만드는 법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가볍고 자유롭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걸 더 많이 챙기고 싶어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 보조제, 습관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음식이나 비타민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다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 삶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걷는 문제를 넘어서 인생을 네 발로 끝까지 살아가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일도 가볍게 걷고 먼 길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끼, 한 알, 한 걸음 신중히 선택해 봅시다. 혹시 오늘 영상 속에서 나도 이 부분은 조심해야겠다 싶은 것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혼자서는 어렵더라도 우리 삶의 교훈 채널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 지혜로운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늘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